스타벅스에서 퇴출당한 그 인물이 다음 행보로 상상도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벌였길래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대반전의 정체, 지금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 이 대한민국을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분이 네, 뭐 이렇게. 이마트 네. 67.5 이마트가 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 신화청. 저거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계약할 때. 내용. 네, 한국 파트너 사이 규책 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정용진은 이제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MBC 문화방송이 스타벅스 본사에게 이것과 관련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시행할 거냐고. 네. 그래요? 그게 이제 콜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콜 옵션 행사 논의 중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현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논란을 일으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이건 어떻게 시행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아. 저 정도 멘트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스타벅스의 얘기를 좀 본사 얘기를 좀 해보면요. 네. 원래 우리나라 스타벅스 진출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신세계와 반반으로 합작으로 진출을 했었습니다. 5대5로? 예, 5대5로. 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자기 지분을 팔아요. 50% 갖고 있던 지분을 파는데 누가 스타벅스가요? 예, 스타벅스 본사가 50을 내고 신세계가 50을 내서 50대 50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걸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스타벅스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거. 근데 이제 중간에 50% 지분을 이제 팔아요. 누가? 신세계 본사가 내가 가진 50%를 이제 판다라고 해서 팔아요. 팔면서 17.5는 신세계 네가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으로 팔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타벅스 본사는 우리나라에 지분이 없어요. 스타벅스 코리아에 지분이 없어요. 네네. 예, 지분이 없는데 팔고 나갈 때 물어본 거예요. 왜 팔고 나가니? 장사 잘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배경이에요. 뭐냐면 스타벅스가 이미 너무 많이 깔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한계 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자본이익 주주로서 자본이익을 더 가져가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쯤 고점에서 던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라고 업계는 추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요. 던지는데 던지고 그럼 지분이 없으니까 손 탁탁 털고 나갔냐 이게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전 세계 동일하게 경영 방침이 유지가 돼요. 같은 로고, 같은 시스템, 같은 서비스, 같은 매장 관리를 전 세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나갔지만 만약에 한국 스타벅스가 이상해져. 그럼 전 세계 스타벅스 고객들이 왜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맛이 이상해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남겨놔요. 로고 건들지 마. 매장 디자인 건들지 마. 출점할 때도 내 허락받아. 원두는 내가 지정해 준 것만 써. 레시피 바꿀 수 없어. 이렇게 딱 해서 관여는 계속 하게 해놓고 단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내가 너한테 지분은 넘기지만 이 브랜드 가치는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너의 귀책 사유로 스타벅스라는 이미지의 훼손이 되면 네가 가진 얼마 전에 너한테 판 17.5 말고 네가 가진 전체이죠. 62.5. 네. 그걸 통으로 내가 다 사버릴 거야. 그래서 산다가 콜, 선택권이 옵션. 그래서 콜 옵션이 조항이 들어있는 상태로 지분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해야 돼. 그리고 간다. 이러고 나간 거죠. 근데 지금 생긴 문제는 뭐예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게 잘 들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지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그걸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멋진 옷을 입고 스타벅스 텀블러라든지 컵을 딱 들고 스타벅스 커피잔에 로고가 생긴 걸 들고 있어도 그게 멋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그건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이미지. 자, 두 번째. 스타벅스 매장이 주는 공간감. 커피를 일부러 나와서 마셔도 되는 그 공간감. 이 두 가지를 전 세계에서 본사는 제일 중요하게 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지금 뭐가 망가진 거예요? 이미지. 스타벅스 컵을 들고 멋지게 마시는 그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같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 광주 조롱으로 인해서 텀블러를 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텀블러를 깨고 컵을 깨고 있잖아요. 네. 지금 스타벅스를 들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더 이상 멋이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 뉴스가 BBC라든지 블룸버그를 타고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잘못하면 극우 이미지, 예를 들어 유럽이 생각할 때 나치 이미지 이런 거랑 우리가 동일시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스타벅스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의미가 있네. 더 이상 본사가 팔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훼손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본사가 당장 콜옵션을 행사할지 말지는 몰라도 네네. 콜옵션 행사 여부를 진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 정도로 사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 메시지 자체가. 예,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정용진이는 세상이 너무 우스웠던 거야. 한 번도 얘는 자기가 타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건데 얘는 진짜 웃긴 애가 중국 혐오하면서 중국과 사업해. MOU. 광주에 내가 이번에 난 처음 알았는데 광주에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많이 하고 할 거더만 몇 조 단위로. 저도 놀랐어요. 이런 조 단위더만. 그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이제 신세계 전체 그룹이 이제 계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하고 있는 신세계가 있고 네. 정용진이 하고 있는 이마트 계열이 있어요. 네. 분리는 됐습니다. 어. 그럼 정용진이 하고 있는 이마트 계열의 제일 대장 회사는 이마트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신세계 건설이 있습니다. 신세계 건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아무튼 많은데요. 네네. 그 신세계 건설이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건설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마트가 5천억을 긴급 수혈을 해서 겨우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네. 자, 그런데 그 신세계 건설이 신세계 건설 위주로 해서 광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면 터미널 사업, 스타필드 사업, 주거 사업 뭐 이런 사업을 해서 총 규모가 4.2조가 넘어가요. 근데 4조가 투입되는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이 인허가 우리 깐깐히 볼 거야. 뭐 민원 들어온 거 잠깐 멈춰봐. 소음 체크해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정말로 깐깐하게 들어간다. 네. 공사가 지연돼요. 그럼 비용이 엄청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예를 들어 스타필드를 완공했는데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난 더 이상 안 가. 신세계에 안 가겠다.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에서 해야 되는 한 4,300세대 정도의 주거 사업 나 분양 안 받아. 또는 터미널 같은 거 했는데 상가 입점 안 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조짜리 만약에 부실이 생긴다. 신세계건설 감당 못합니다. 이마트가 수혈하는 범위를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광주를 건드린다는 거는 사업적으로 보면은요. 잘못하면 그룹 전체의 캐시플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인데요. 무슨 정신으로 저런 경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진짜 이거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사실상 배임이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배임이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지금. 문제 아니야. 네. 보여줘야 돼. 야, 광주의 아들. 나 솔직히 진짜 열받거든, 나. 진짜 정용진 때문에 옛날부터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세상은 화를 안 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진짜 엄청 화가 많이 났었거든. 네. 나 이번 기회에 진짜 혼을 내줘야 돼. 이런 짓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나 이미지적으로 타격 입는 거나 법적으로 타격 입는 거나 보여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 다 광주 사람이네. 근데 저는 이 기사 보고 제일 화났던 근데 포인트 중에 하나가 광주시랑 신세계는 이 프로젝트가 지역 수건 사업인 만큼 기존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의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시에서도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거 바로 반발하고 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성명을 내고 있기도 뭐 하고. 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수건 사업이었던 건 맞긴 맞잖아. 그건 맞긴 맞죠. 그거는 네. 맞잖아. 근데 이제 광주가 인구 밀도로 따지면 전국에서 스타벅스 매장이 두 번째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세 번째인가 그렇더라고 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5.18 단체한테 그 신세계에서 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갔었어야지. 네. 아래에 있는 사람 딸랑 보내가지고 맞아. 끝낼 줄 알았습니까?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용진이 해야 될 일은 이 마케팅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먼저 털어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못하지. 지금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못하지. 우리가 추측만 하잖아요. 정용진이가 시켰는지 정말 아래 개념 없는 직원이 한 건지 아니면 개념 없는 직원이 아이디어 보내니까 아이고 좋다 잘했다 한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못해.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치적, 행정적, 도덕적 책임 다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기관들도 많이 이제 스타벅스 관련해서 조치를 내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광주시청에서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실수는 없는지, 뭔가 좀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명확하게 처벌하고 규정,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 게 맞다. 근데 내가 이번에 몰랐는데 이놈이 그동안에 봤더니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더만. 예를 들어서 아주 작게는 상품권 같은 것도. 맞아요. 그런 걸로 다 줬더라고. 상품을. 기관에서 뭐 행사. 맞아요. 행사하고 하면은 스타벅스 그렇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걸 이제 그런 행안부 것도. 장관이 어제 다 멈추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도 광주시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준비해놓은 거 다 안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품권을 예를 들면 참여한 사람들한테 스타벅스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주던 걸 전부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이건 전 관공사나 아니면 정부기관들이 다 따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타벅스 본사가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준비해온 게 있는데 네. 그 국민의힘 4선 의원 한기호라고 있어요. 네. 알죠. 4선 의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중량감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앞으로 스타벅스를 마치 그 극우의 성지처럼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거든. 이거는 스타벅스 본사가 알아야 돼. 그거 좀 올려주세요.
대통령부터 국무위원과 민주당까지 왼쪽의 편가르기로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애국민들 아지트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좋아. 이거 본사가 알아야 돼. 본사가. 두 번째, 공권력으로 이렇게 잔인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독재 시대에 들어섰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아유, 저 아지트 핵심입니다. 아지트가 되겠다. 아지트. 저기 가면은 이제 정광훈 만날 수 있고, 전환길 만날 수 있고, 김세희 만날 수 있다. 네. 이게 이미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스타벅스 본사가 알면 진짜 기겁할 노릇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극우적 이미지로 고착되는 거. 네. 지금까지 수십 년간 만들었던 이미지가 한 번에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두환 프라푸치노.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사실 진짜 열받는 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온라인에서 이번 이 사태 이후에 이놈들이 더 신나가지고 더 낄낄거리고 있어. 맞아요. 그거 저 AI로만 합성해갖고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신세계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이걸 업무 방해든 아니면 무슨 명예훼손이든 이런 걸로 고발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스타벅스의 지금 명예가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이건 이제 뿌리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아니 실제로 SNS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인증샷이라고 막 올리면서 빨강 이들 없으니까 너무 좋다. 막 이런 거 올리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5.18은 그 특별법에 보면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이걸 좀 실제화시키고 이번에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까지 좀 법적으로 좀 실제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정말 심각한 장애물을 걷어치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5.18을 조롱했습니다. 국민의힘이 5.18을 조롱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야말로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대표적 윤호개인 연예인. 저는 뭐 연예인에 대한 막 비판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 최준영이라고 있어요. 배우. 굉장히 오랫동안 배우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5.18 조롱에 또 동참을 했거든요. 대표적 윤호개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이분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야. 뭐냐면 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이제는 알게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게 해야 된다. 이런 짓을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입는지 알게 해야 된다. 이런 짓을 하면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뿌리를 뽑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두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이분 오랜만이네요. 정말 굉장히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야. 네,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버 알림이 황희두. 오랜만이에요. 네, 황희두입니다. 매불쇼 출연할 시간 없다라고 가열차게 또, 거절을 했다.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그 자료가 축적이 돼서 축적됐어요. 오히려 전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참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그럼요. 묵묵히 해나가잖아요. 소중한 분입니다.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키 작은 애 중에 제일 훌륭해요. 나보다 작아. 이거는 여러분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황희두. 이런 허위 사실 이제 7월 7일부터 큰일 납니다. 예. 최욱 씨부터 잡혀가겠네. 1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키 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멀리서 올라왔습니다. 민주화의 도시 빛골 광주에서 이런 거 뿌리 뽑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게 해야 된다 해서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5.18 재단 기록 진실부 팀장입니다. 참 곳곳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다 존재하는 거야. 맞아요. 최경훈 팀장님 박수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5.18 기념재단에서 왜곡 대응, 이슈 대응, 모니터링, 법률 대응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까지 제 발언에 막 계속 키득거리시더니 아주 또, 또 표정 딱 이렇게 관리하시네. 팀장님, 거짓으로 하지 말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사실 잠이 온 상황이라 잠을 깨고 있습니다. 밤을 샜습니까? 4시에 잤습니다. 왜요?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네, 급하게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5.18 조롱.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걸 마케팅을 활용했다.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룹 차원에서는
이 정용진은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예. 나는 안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김수환 신세계그룹 부사장 영상 혹시 있나요? 네, 그거 잠깐 볼까요? 해당 이벤트권이 조용진 회장까지 결제가 들어간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요건은 계열사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프로모션의 일종이고요. 온라인에서 진행된 행사입니다. 나는 안 믿어요. 왜냐? 예. 정용진이가 그동안 해왔던 짓이 있잖아. 그렇죠. 그 맥락에 이번 일이 맞잖아, 맥락과. 네.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뭐 이게 사실 앞에 말씀 주셨듯이 그 모른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렇게까지 전 국민적으로 네. 지금 불매 운동이 이어진 거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근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매번 이걸 다뤄서 예. 뭐 다 알겠지 하고 오늘도 이걸 또 준비를 안 해서더라. 왜냐 할 게 많으니까. 근데 내가 하라고 했어 이거. 왜냐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일을 해왔는지. 예, 이게 사실 긴 설명보다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가장 임팩트 있을 것 같은데 16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실 이게 가장 논란을 키웠었죠. SNS에 대놓고 멸공을 저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또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했었고요. 한심하다 솔직히 말하면. 네, 이게 되게 사실 일베에서 많이 하던 짓거리인데 이렇게 뭐 멸공 이걸 심지어 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 중국 시진핑 사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나니까 갑자기 그 사진을 내리고 쓱 바꾸면서 자기의 그 멸공은 이 세 번째 사진이랑 연결되는 겁니다. 내 멸공은 중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중국이랑 연결시키지 마라. 왜냐면 이제 그 정용진 씨가 그 중국이랑 또 사업을 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중국은 아니고 북한만 향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장난질을 심지어 이것도 비겁하기까지 하고. 그렇죠. 비겁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되는 키워드가 미안하다, 고맙다.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모르는 있는데 분들 많아요. 네,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 세월호 아이들을 이제 추모하면서 그렇습니다. 방명록을 쓰셨던 문구인데 네. 이걸 이제 일베에서 계속 조롱을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맞아요. 이걸 이제 그 오너라는 인간이 요러고 SNS에 대놓고 조롱을 해서 일베에선 또 엄청 좋아했었죠.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이거 올려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니까 죽은 생선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야. 이거는 솔직히, 사람도 아니야죠. 난 이건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진짜 그리고 충격적인 게 앞에 두 가지도 문제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죽하면 기사에서도 죽은 반려견에도 그러니까 자기 반려견에도 저런 걸 조롱하는 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상을 뛰어넘는 상황이고 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 뭐 마가 관련해서도 그동안 얘기 많이 나왔고 예. 매부쇼에서 빌더 코리아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빌더 코리아 락브릿지. 예, 거기에 이제 한국판 마가라 그러면서 네. 여기 이제 뭐 행사에 스타벅스 커피도 제공해주고 요때도 사실 네. 원래 논란이 됐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약간 정치적인 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논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예 그냥 MEGA 이게 마가를 따가지고 이마트 여기 갖다 넣어서 요 모자를 자기 지인들한테 몇 개 선물했다라는 얘기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가 그 세습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뭔가 사람이 겸손하든가 해야지. 우리 사회에 뭘 공헌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사님 보세요. 댓글 봐봐. 처음 보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더 노력하시죠. 예. 많이 노력은 불러주시면.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몰랐다는 분이 많네요. 진짜. 다 몰랐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매불쇼를 또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자주 불러주시면 예.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너무 진짜 너무 좀 화가 나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우리 팀장님은 혹시 어떤 말씀을 좀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냥 차라리 주무실 걸 그랬네. 아니, 너무 바쁜데 저희가 모신 것 같아가지고. 소중한 분이시니까. 5월 18일에 대통령께서 광주를 오셨고 또 저녁에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광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서 가서 집회 신고를 직접 했는데요. 내일 15시 광주 신세계백화점 광장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해온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조금 걸린 거야, 이게 사회적으로 한 번. 첫 제동이야, 첫 제동. 근데 이게 괜찮으니까 정치권에서도 이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합니다. 5월 18일에 국민의힘 대변인을 했던 자가
유튜브에 나왔어요. 5월 18일에. 이거 진짜. 계엄군을 두드네. 예. 근데 이 유튜브 진행자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그 MBC 아나운서 출신이더만. 아, 그래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5.18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 가령 한강이 쓴 책이라거나 좌파 감독들이 만든 그런 이상한 서사를 담은 영화를 보고 역사를 알 것이 아니라 군인들도 어마어마하게 희생당했고요. 저희 페널마이크가 5.18의 그 진짜 실체를 갖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집방송을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일반 국민들, 특히나 이제 40, 50 세대들은요 이미 전교조의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가 5.18이 뭐 대단한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저 백지원, 야 한강 작가가 왜 그때 안 태어나? 한강 작가가 70년생인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때 안 태어나면 말 못하냐? 본인도 안 태어났어요 그때. 본인은 안 태어났어. 본인도가 아니라 한강 작가는 태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이자가 자신의 또 SNS에서 계엄군이 쓴 수기가 있어. 계엄군이 쓴 거.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또 올려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사진 좀 볼까요? 네. 이거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저 오른쪽에. 네. 저기 영화는 역사가 아니다. 지역 감정은 날조된 서사다. 아픈 역사일수록 바로 알아야 한다. 미디어의 천박한 눈속임에 속지 말자. 기득권이 강요하는 금기에 저항하자. 그리하여 마침내 벽을 부수자. 근데 저 책이요. 네, 계엄군 수기. 5.18 왜곡 도서로 이미 규정이 됐습니다. 팀장님, 여기 계엄군 수기라는 게 이 뭔가요? 재단에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권 정도 됐던 외국 도서를 45권까지 늘렸고요.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목록을 공개하고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카이데일리 광고주를 조사를 할 때 확인을 했는데요. 스카이데일리 지면을 보시면 인터넷판의 지면을 보시면 광고가 있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했고 그 책을 구입해서 내용을 확인하게 됐고 실제 많은 그때 당시 계엄군들이 5.18 직접 수기를 쓰면서 5.18 폭동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계엄군들이 5.18은 폭동이고 시민들은 폭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연태라고 보면 돼. 김연태가 하는 짓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수기를 쓰는 거야. 그게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어 이게. 이 책 같은 경우에 서평에 지만원 그리고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추천사를 썼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지만원 같은 경우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으로 언급이 됐었고 또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스카이데일리 떠나서 또 다른 언론사를 만들었는데 그랬어요? 그 안에서도 그때 본인이 달려왔던 칼럼니스트와 내용 그런 사람들을 달려와서 똑같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냅둬야 되나 저런 사람.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이사님, 시간 관계상 빠르게 준비한 내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보셨듯이 저 백지원이라는 사람 인스타그램이 팔로워가 11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많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무슨 금기에 맞서는 것처럼 하나의 이제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오늘 전해드릴 힙합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힙합. 이게 첫 번째 사진 보면서 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래퍼 리치 이기라고 이게 일베 래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하진 않고 이 딱 숫자를 보세요. 523. 이게 이제 일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딱 겨냥해가지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근데 아예 공연 일시, 시간, 그리고 입당비 이걸 보더라도 그냥 명백하잖아요. 입장비도 52,300원이다.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런 짓거리를 해서 재단에서도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밤에도 막 주메이하고 이제 뭐 조수진 이사님이나 이제 재단 실무자분들은 새벽까지 이걸 대응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라고 이제 좀 다들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문제야. 얘네들은 이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찾아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과받고 합의해서 끝낸 게 아니고요. 몇 가지 약속을 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사진 때문에 또 힙합씬 안에선 또 난리가 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왜 저렇게 가가지고 사과하냐. 이럴 거면 왜 저런 활동명으로 활동했냐. 해가지고 또 거기서도 음지 양지에서 다 손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예, 말투를. 혐오네. 예, 맞습니다. 나 뭔가 했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단에서 당연히 이제 후속 조치를 할 거고요. 예. 이건 지금 상황상 일단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갈게요. 고인 모욕은 물론이고 네. 소아 성범죄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뭐야 이게? 네, 이걸 들으시는 분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수십 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가사가. 이건 너무 토 나온다 진짜. 그래서 이게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그 갤러리 유저들조차도 이건 옹호 못한다. 이런 반응이 이어진 겁니다. 이거 토 나와. 이런 거를 근데 표현의 자유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대응하잖아요. 아까 뭐 거대 악에 맞서는 것처럼 검열하지 마라, 탄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북한 중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10대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는 계속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또 황당한 건 다음 사진은 이 래퍼의 친구가 또 저렇게 너네가 걔네들 피곤하게 만들어버려라. 일종의 자기 팬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노무현 재단 좌표를 찍으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자료 지금 수집하고 제보도 계속 오고 있고요. 이런 것도 그냥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문제가 유명한 네임드 래퍼들이 앞에 그 공연에 같이 이름을 올렸었어요. 한 15명 정도가. 근데 이제 사실 힙합을 좀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법한 래퍼들도 들어가 있어서 되게 충격이었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팔로알토 디플로라는 래퍼는 사과를 했고요. 유명한데? 굉장히 유명하죠. 매불쇼 나왔었는데. 예,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사실 여기 노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런 노엘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뭐 그런 이해가 된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상 외 래퍼들도 여기 포함된 걸 보면은 힙합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심각하네. 말 그대로 이게 그냥 문화로 소비가 되어 온 거잖아요. 이건 그래서 힙합씬의 엄청난 자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만약에 진짜 몰랐다. 나는 모르고 그 공연에 참여했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스며들어 버린 거거든요.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게 다행히 랩비트 2026 6월에 대형 페스티벌은 취소가 됐는데 오른쪽 방금 보여드렸던 아니 근데 이 공연에 이 사람도 들어갔었어? 내가 아는 그 사람 지금 댓글에 나오는데. 누구? 아니 나를 엄청 좋아하는 그 래퍼가 있거든. 그래요? 네. 그 유명한 분인데. 누군데요? 아니 들어갔어요 여기? 사과했나 모르겠네. 들어갔다면. 했어요? 쇼미 심사했던 사람인데. 심사 유명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나 지금 너무 충격이네.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사진은 태호 서울이라는 데서는 아예 그냥 이 논란이 있었는데도 지금 또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5월 30일에. 이것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다음 사진으로 가면 그 이준석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아예 이 래퍼 노래 제목이 이준석이었고요. 이걸 이준석이 또 샤라웃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가사 세 번째 제가 빨간색 표시해놓은 부분 보시면 노무현처럼 점프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무현 이게 뭔 의미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미치겠네 이놈들. 이게 만약 민주당이었다면 이게 기사화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몰랐다는 거 핑계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저런 심각하다. 그 혐오 분위기에 올라타놓고 내가 구체적으로 혐오한 거 갖고 와봐라. 맨날 이런 식인 거예요. 이준석이가. 네. 잠깐만. 그 다음 사진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롯데자이언츠 그 자막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10대 20대들 사이에 이렇게 뿌리 깊게 박혔냐. 지금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게임이 있고요. 힙합, 패션, 웹툰, 유머, 성인물, 입시, 뭐 패션 이게 2개 들어갔고 투자. 이런 데에 쫙 비슷한 내용들이 퍼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건 힙합 중에 일부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 사진들 보시다시피 여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롱의 대상이 됐었죠. 이런 게 이제 인터넷 방송 BJ들하고 커뮤니티하고 SNS하고 이제 합쳐져가지고 확산이 됐고, 제가 늘 강조했지만 이제 이명박 국정원에서 대놓고 공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 차원에서 이게 대응하는 게 이렇게 벅찬 이유가 아예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명박부터 타고 올라가서 이걸 추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아예 그냥 학생들이 노무현이 응디시티 이런 걸 얘기하면 학생들도 다 까르르 웃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게임 형태로도 저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그대로 옮겨 붙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인들한테 좀 하나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도 경제 살리면 이런 거 해결이 된다. 좋은 정책을 만들면 해결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네. 그러니까 물론 일부 해당이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거 놀이로서 소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조롱을 하잖아요. 무섭다 이거는. 일종의 극우 파이프라인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불안과 외로움, 이게 이제 취약자죠. 취약자들을 이렇게 파고드는 게 앞서 말씀드린 조작 세력들입니다. 일종의 포획자죠. 그리고 이게 AI 시대에 무서운 게 알고리즘 증폭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제가 맨날 뭐 10대 20대 자체를 악마화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펜코의 그 맨 위에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 최근에 그 5.18 담당자가 그 젊어서 스타벅스에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펜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10대들 1배 드립 민마냥 즐겨 쓰는데 젊은 사람이면 오히려 모를 리가 있냐.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제 제가 대응하자라고 얘기하면 10대 20대 악마화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은 기성 정치인이나 관료분들이 잘 넘어가는 주장들,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자연 소멸할 때까지 그냥 두면 된다. 한마디로 이런 드립이 노잼이 되면 알아서 없어질 거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조롱 20년째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좋은 정책 긍정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걸로는 처방이 안 되고 안 돼. 노무현 대통령의 워딩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웃어 넘기셨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안 돼. 그리고 민주당의 위선 내로남불 무능 때문이다. 요 얘기도 많은데 설령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정당화가 됩니까? 민주당 때문에 자기가 막 고인 모독하고 소화성도 얘기한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걸 근데 왜 민주진영 안에서 좀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 반성을 할 건 해야 되지만 전부 다 이것 때문이라고 저걸 정당화해 주는 건 전 끊어내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노무현 재단에서 그래서 이 5대 대응 방향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말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네.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대응 이제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저의 카톡으로 예. 누가 그냥 덕하이엇에 대해서 사과해라 나한테 너 친하다며 아니 너가 좋아한다며 나는 그래서 그냥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래서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래퍼는 굉장히 좀 반듯한 느낌인데. 예. 그래서 특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충격이 왜 충격이냐면 그런 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문화화돼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지금. 지금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공격 기법들이 있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잖아요. 그럼 딱 댓글 한 줄. 니도 영포티냐? 덕화연 너도 영포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이거 심각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댓글 하나, 사진 한 장 이렇게 보니까 이걸 되게 가볍게 보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네, 진짜. 그래서 지금 재단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짧게 좀 마무리하자면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거 법적 처벌하면 다 없어지는데 왜 도대체 안 하고 자꾸 연구 같은 거 하냐는 의견을 많이 주세요. 이게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이게 친고죄라서 재단이 법적 주체가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제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국회 간담회를 또 진행을 했었고 다음 사진을 보면 조금 더 명확히 설명이 됩니다. 지금 위안부 그 소녀상 모욕을 했던 김병헌, 그것도 리박스쿨하고 연결이 됐었잖아요. 지금 이런 조롱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자명예훼손 문제, 이게 지금 사각지대가 많아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최근엔 그리고 독립운동가가 성역이냐, 이렇게 성역이냐고 누구도 성역이라 처음에 얘기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판을 짠 다음에 계속 공격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자 모욕죄가 없어가지고 단 조롱이나 희화화는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런 지금 현행법상 한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고죄 문제, 허위사실 적시에만 대응할 수 있는 문제, 이런 한계들을 보완하고자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밈 리터러시도 중요하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제 밈 형태로 해가지고 단순히 유머로 소비되지만 그 절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밈이나 커뮤니티 리터러시도 중요하고 AI 리터러시 특히나 중요합니다. LLM 그루밍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AI에다가 계속 일베 애들이 저런 걸 심어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정보 검색 자체를 AI에다가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뱉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지금 좀 그동안 좀 바빴던 게 사이버 크래프트라는 대응 조직을 지금 꾸리느라고 전문가들 좀 모았었습니다. 황희도 이사님은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면서요. 이제 슬슬 가면 될 것 황희도 같습니다. 이사님도 가셔야 되고 뭐 김포 가야 된대요. 김포. 오늘 또 교사분들 만나서 사진 한 장 마무리하고 가도 장 될까요? 마무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딱 그냥 임팩트 있게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19번 사진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했는데도 DC 인사이드에선 자기들이 패드립을 한 거거든요. 너무 심해서 제가 가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패드립을 해도 어머니에 대한 성적 모욕을 해도 나 안 잡힌다. 애들아 DC로 와 이거예요. DC로 오면은 이런 거 안 잡혀. 지들이야말로 이게 성욕이네. 지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DC나 아카라이브처럼 로그인 필요 없는 데서는
VPN, 그러니까 IP를 우회해서 모욕을 해도 안 잡힌다는 걸 자기들이 학습을 한 겁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문제야, 심각해서 그런 게. DC 로그인제로 좀 전환해야 된다. 심지어 팸코조차도 회원가입해서 활동하거든요. 네. 여기가 회원가입 없이 활동하니까 다 여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니까 한 거였어. 그렇죠. 계속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걸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네. 우리 황희도 이사는 빨리 가셔야 돼요. 예, 김포. 고맙습니다. 지금 교사님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이제 끝인사 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상에서 5.18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 재단에서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역사 왜곡, 5.18 왜곡하는 상황에서 5.18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하게 돼서 다행이다 하면서도 슬픕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근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교육 홍보를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3년 반 근무하다가 5.18 기념재단에서 15년부터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좀 책에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 등에서 일을 하다가 또 역사 왜곡 도서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최근에 또 노태우 회고록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노태우요? 예, 노태우 회고록에도 5.18 왜곡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은 8번입니다. 보시면 전두환은 5.18과 관계없다라는 취지의 내용도 많이 있고요. 요런 걸 많이 인용하나 보다, 얘네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이 원전을 좀 찾는, 그 암흑의 핵심을 찾는 역할을 연구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만원의 책 15권을 4명의 연구자들과 분석을 해서 그 왜곡 도서 리스트를 업데이트했고, 그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과 조사위 보고서에서 왜곡이다라고 판결해준 내용, 확실한 내용을 기준으로 그 교집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작업했고 또 지만원보다 좀 더 치밀하게 왜곡 활동을 한 사람이 김대령이라고 있습니다. 김대령. 네. 그 사람은 지금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5, 6년 전에 아마존에서 5.18 왜곡하는 책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기억나실 겁니다. 사실 그걸 외국인에게 제가 제보를 받고 공개하게 됐는데 그 책이 여전히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 사람의 책이 같은 비슷한 종류의 책이 아마존과 구글 북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온라인에서 그게 회자가 되고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저 좋아하시죠? 네. 제이부터 저는 사랑했습니다. 제이부터. 제이 때부터 나 사랑했다잖아.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긴장이 되시나 봐. 네, 사실 이런 방송 프로그램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또 이렇게 워낙 또 스타 보고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요거를 또 괜히 너무 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경직돼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 아주 사랑하시죠. 네. 다음에 또 뵐 때는 좀 더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최경훈 5.18 재단 기록 진실부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